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좀 더, 이따가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주제로. 긴급하게 요걸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인데, 문제는 발생 직후, 사흘 동안,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사흘 동안 모르고 있었고, 사실 박왕자 씨, MB 때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거의 직후에 모든 국민들에게 통보가 되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에서 명복을 빌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 분단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참혹하게 희생이 되셨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라면 오히려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세상을 또 잘못 만나셔가지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갔던 간에 애도를 표합니다. 애도를 전합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선에 탑승했던 공무원 A씨, 이제 8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급 공무원인 A씨에게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구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최전방이고요. 여기가 해안선에서는. 게다가 지금 발견된 지점이 거의 북한 영해 안쪽입니다. 북방 한계선 안쪽에 거의 이제 그 등산곳이라고 하는 그 북한 땅에 거의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군이 들어가기도 애매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낮 11시죠. 낮 11시에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이 되고요. 아마 이제 보기로는 바다에 뛰어내린 게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는데, 30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9시,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고 다시 이제 하루 낮이 돼서, 원래 이제 상황은 3시 30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북한에게 발견이 된 거죠. 20일 오후 9시 40분경 북측 해경역에서 피격 사망했다고 합니다. A씨는 22일 오후 3시 30분에, 낮이죠 이때도, 등산곳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표류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측 선모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을 탔다는 거는 조그만 고무보트 같은 거라도 탑승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에 던지면 이제 커지는 그런 한 튜브라도 갖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구명조끼를 또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되기로는 신발을 벗어놓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가라고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물속에 신체가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노출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조그만 레저용 보트라 하더라도 일단 타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상반신 전체가 올라와 있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말이죠. 9월 말에 이 서해 바다는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동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는. 그런데 지금 21일 낮에 물에 들어가서 22일 낮에 발견이 됐으니까 하룻밤은 물속에서 지났던 겁니다. 하여튼 그 상태로 이제 북측 경비정황에 마주쳤고요. 3시 30분,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보면 3시 30분에 이제 북측 경비선에서 와가지고 근처에 와서 방독면을 쓰고, 왜냐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거든요, 북한은. 이런저런 신문을 하고 얘기하다가 이 9시 40분, 어둠이 내리고 이제 한참 지난 9시 40분경에 북한 당소청 먼 거리에서 이제 총을 쏘아서 사살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10시 11분에 우리 관측 장비에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아마
포착이 됐을 겁니다. 이 관측 장비라는 거는 사실 아마 그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는 P3 같은 데서 이제 관측을 하는 그 해상 관측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전체를 이렇게 쭉 찍었던 카메라인데 이게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한 10km 밖에서도 바다 위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줌으로 당겨서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이 다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열영상 장비도 같이 열영상 장비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출입 기자단은 이미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브리핑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유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났고 21일날 월북했다. 소문은 났고 브리핑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일단 모르겠다, 우린 모른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거절을 했다는 거죠. 군은 총격 전후로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비로소 이날 사건을 공식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첩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었다. 뭘 분석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보여지는 게 지금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이제 억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건 그냥 해명이고요. 뭐 발표 못한 거 저거 9개, 10개를 분석이 늦다. 이건 다 그냥 해명입니다. 그 일지를 보면 21일 월요일 날 낮 1시 30분에 실종 사실이 발견이 됐고 오후 1시에 상부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벌써 청와대 상황실로도 다 통보가 됐을 겁니다. 21일 날. 그리고 해경이나 해군이 20척과 항공기를 투입해서 수색을 하고 뭐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도 정밀 수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다음날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 수상삽수 선박이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의 정황을 입수. 이건 뭐냐면 카메라로 이제 보니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밤 9시경에 사살이 났던 걸로. 사살 상부 지시 시간이 밤 9시경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신 감청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쪽에.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식의 통신을 하는 일반 통신은 대부분 감청이 됩니다. 근데 이걸 공개하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우리 니네 전화통화 다 듣고 있다고 공개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금강백두 정찰기하고 이제 글로벌 호크가 이런 걸 합니다. 그 모든 전파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감시를 하는 거고. 총격을 가하고 불태우는 것까지 아마 다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 4시 35분 수요일날 유엔과 협의해서 대북 발송을 했는데 북측은 답이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요걸 타고 나가셨다가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뭐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날 우리 해역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발견된 사람이 우리 쪽 실종 인원인지 북한 인원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사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구명조끼가 대충 보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쓰는 건지 아닌지, 아니 우리 저 해양수산부에서 쓰는 건지 아닌지 구명조끼 색깔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핑계고요. 제가 보기엔 또 뭐 기사단에 걸어 밝히지 않는 정보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뭐 사살할 거라고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죠. 이건 하나만한 소리고요. 대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월부로 추정하고 기진맥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 이 사람이 지쳐 있다,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다라는 거는 항공기에서 관찰 카메라로 이제 쭉 줌을 당겨서 그 사람을 봤으니까 상태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봤던 겁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뭐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사실 이거는 뭐 정황을 보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정리 차원에서 쓴 글인데 이거를 대본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의 경우 정황상으로는 월북 시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 월북을 했냐, 월북이었냐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사흘간 정부는 침묵을 했고 지금 하나둘 정황이 터져 나오고 기자단에서도 이제 부글부글 하니까 이제서야 뭐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근데 단순히 북한 국방부의 판단만이 아니라 이게 보통 당일날 바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유엔 연설, 대통령의 이제 그 종전 선언 관련한 유엔 연설하고 엮여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청와대의 이 이슈, 큰 이슈, 만약에 북한에서 표류자를 사살했다 해버리면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하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웃긴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늦춘 겁니다, 발표를 늦추고 유엔 연설 방송하고 나서 하자라는 식으로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외적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북한의 이런 사격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 그러니까 이제 작은 총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포 같은 거. 특히 사람에 대해서 사격을 한 것은 군사합의서에는 없다. 그러니까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람한테 총 쏘지 말자고 적어놓은 건 아니니까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북한에서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남한의 국방부가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도 사실 웃긴 일인데 이건 뭐 그래 뭐 그렇다 치고요. 예, 그렇다 칩시다. 이런 상황이면 북한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총을 쏴도 군사합의서 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다 치고 어쨌든 북한은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그 물에 있는 사람을 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부터 하고 뭐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그 보통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보냅니다. 남한으로 송환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무장을 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남한의 특수부대원이 아닌 한 사살은 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체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근데 이번 경우는 해상에서 그냥 사살하고 불태웠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위는 일단은 경비인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비인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호부터 한두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강화도 통해서 누가 월북했잖아요. 탈북자가 또 월북을 했습니다. 제2북.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해상 경비 인력이 줄줄이 다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깨지면서 왜 문제가 커졌냐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그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역 방식이 뭐냐면 감염이 된 사람,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이제 확진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데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냥 사살해 버립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밀수꾼이 들어온다든지 남한에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규제를 하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문제는 북한이 이제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떠있는 공무원, 소위 말해서 월북으로 추정되는 이 공무원이 감염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졌는데 감염자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주변에 이 사람과 접촉되어 있는 모든 북한 경비군인들이 다 이제 징계를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주간 격리해야 되고 격리하면 뭐 밥은 잘 줍니까 얘들? 그러니까 일단 얘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중대든 이제 대대든 이 사단이든 간에 이 관할 경비연대에서 이렇게 일단은 뭐 넘어온 것 같은데 뭐 조사를 좀 했죠. 조사를 하고 바로 총을 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독면 쓰고 이제 근처 와서 뭐 어떻게 왔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3시 30분에 발견된 거니까. 그다음에 상부에 보고가 되고 상부에서 고민 하다가 사람 눈에 안 띄는 요즘 해가 저녁 때도 이제 오래 떠 있잖아요. 해지는 게 서해상에서 해 떨어지는 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깜깜해졌다고 생각하는 9시 30분쯤에 야 완전히 해 떨어지고 밤 되면 그냥 처형해라. 처형해서 이제 그 물에 그냥 이거 없었던 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 건져가지고 코로나19가 확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줄줄이 이제 피곤해지니까 문책당하고 뭐 또 자가격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그냥 사살하는 게 여러 사람 덜 피곤하겠다 생각해서 사살을 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불은 왜 질렀냐? 일단 감염됐다고 추정됐을 경우에 감염된 사체가 북한 해변으로 떠내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태워야 불을 질러서 태워야 사살한 흔적도 감출 수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사살하고 조사하고 불태우고 하는 거를 남한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게 뭐 하급 부대 장교들이나 하급 부대 병사들이 남한이 어떤 감시 장비를 가진지 알게 뭡니까? 모릅니다. 그냥 해 떨어지면 안 보이는 줄 알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까지는 참혹하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 규정상.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에도 휴전선상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뭐가 이제 움직이거나 할 경우에 저게 사슴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총 쏘고 봐요. 일단 쏘고 갈기고 뭐 물에 뭐가 시커먼 게 둥둥 떠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물개든 뭐든 간에 일단 총부터 쏩니다. 그리고 크레모가 터뜨려 가지고 일단은 사살하고 나서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든지 아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다 위고 또 코로나 감염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는 할 수 없고 합법적이라고 북한 규정에도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되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다시피 해서 병사들을 두들겨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사살건이고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이건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한국의 감시 장비는 현장을 보고 있었고 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도 이 실종자가 실종됐다는 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NSC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서훈 안보실장, 직전까지 국정원장이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였을 겁니다. 아마. 통일부 장관은 보통 여기에 개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사결정에 끼워주질 않아요. 잘. 통일부는 그냥 쩌리 기관이니까. 여기서 이제 유엔 연설까지 이 건에 대해서 공개를 미루자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안보실장일까요? 서훈 이 사람 눈치 많이 보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원래 국정원 출신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일하면 원래 특성상 그래요. 자기 책임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을 아끼는 편이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뭘 하자 말자 대통령이 이거 하시라 마시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뭘 하고 말지. 그럼 이 사람은 입 다물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박지원 국정원장. 제가 뭐 폄하하긴 싫습니다만 박지원 씨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지려고 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자기 책임지려고 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이제 진짜 취임서에 잉크도 안 바른 사람인데 추미애 씨한테 뭐 덕담 한마디 했다가 지금 대차에 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코가 석잔데 여기서 지금 지가 뭐라고 그래도 나이도 제일 어린데 저 유엔 연설 취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럼 이 사건에 대한 발표를 대통령님 유엔 연설 공개할 때까지는 미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15일 날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엔으로 보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틀어달라고 23일 날. 이걸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대통령한테 종전선언이라는 건요, 자신의 트로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과거 이제 거대한 장기판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종전선언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지금으로 상황에서 통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적어도 종전선언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종전선언에 도장을 찍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못한다. 왜냐하면 도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사실상의 종전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냥 하나 남은 유일한 정치적인 업적이고 트로피일 뿐이다. 트로피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사건을 이 선언을 하자고 이제 유엔에서 제안을 하고 모양 좀 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건, 이 공무원 사찰 사건이 부각돼 버리면 이건 말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 사찰 사건으로 거의 1년 반은 그냥 북한하고 또 치고받고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언 이전에 이 사건을 문제화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 때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을 떠올리게 될 거고, 이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 맞아 죽은 분 계십니다. 사과 없이 대화 없다고 선언한 이명박과 문재인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 중 종전선언 협의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완전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유엔 연설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공개를 미루자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결정은 국민, 그것도 공무원의 생명과 자신의 정치적 트로피를 맞바꾼 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한 선언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무력한 국정원장 출신의 안보실장 서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앉혀준 국정원장 박지원, 갓 들어와서 추미애건으로 입지가 약한 서욱 국방장관, 다들 집 뭐까지 챙기느라고 국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외면한 겁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고요. 그 사이에 국방부는 이 사건이 합의서에 위반이 안 된다고 구라를 치고 앉았고, 국정원은 언론에 이 피격당한 공무원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파산 직전이며 동료 공무원들한테 수천만 원을 빌리고 거의 이혼 직전이라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거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서 다 물어봐서 알았겠어요? 당연히 국정원에서 이 내용 파악을 다 했을 겁니다.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거 무슨 상황이냐 어떠냐 다 조사했을 테고, 이런 내용 정리해가지고 언론사에 흘린 거예요. 그냥 미끼로 이렇게 좀 보도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슬쩍슬쩍 흘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치 그렇게 총 맞고 불타도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 공무원 분을 폄하하는 거죠. 실제로 사고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월북하려고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 없으니까. 이제 사건이 공개됐으니까 국방부는 일주일 정도 규탄 운운할 거고, 대통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드립을 치겠죠. 보니까 아까 또 치셨더만요.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치셨더라고요, 벌써. 네, 실시간으로 치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이렇게 절대 용납 안 돼, 이게 갑자기 배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양반 진짜 한치도 안 엇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미애 씨는 이런 어떤 그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고요. 언론이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테니까. 이렇게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이 사람의 목숨이 그 잘난 대의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생명을 그냥 내던졌다. 국민의 생명보다 그 자신의 정치적인 트로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24일날 이 보고를 21일날 받으셨으면서 또 아무리 못해도 22일날 총 사살당했다는 걸 또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24일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솔직히 진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뭐